음악도 필요 없고 통역도 필요 없고 사람이 안 가도 되는 거 이런 예술이 뭔가 했더니 그림이야.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의 어떤 간섭도 받을 필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작품만 해가지고 붙이면 되잖아요. 그 번역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 미술로 하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화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그냥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또 택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가 이제 작품 분위기를 언뜻 이제 해영 마케터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위기가요, 저는 우리 작가님 뵙기 전에는 어떤 젊은 천재, 그것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 화가가 그린 작품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선생님이 한국에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접을 받았지 외국에서 아마 활동하시고 계속했으면은 내가 볼 때는 아마 마르셀 듀상 이후에 가장 그 아방가르드한 아티스트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그 어떻게 보면 유감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외로 점점 뻗어나가시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이제 뭐 영국의 테이트 모드 미술관 하면 뭐 영국의 최고의 미술관인데 그렇죠. 국제 작품을 소장할 정도니까 아주 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오, 테이트 모던에 소장된 작품은 뭐 페인팅인가요? 어떤 작품인가요? 페인팅도 있고 미디어 작품도 있고 그런 네. 몇 가지가 돼요. 또 그 기획전에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네. 또 같이 초대된 작가분들도 거기에는 어떤 이제 분이 거기 계셨는지. 내가 사실은 미술 공부를 할 때 참 데이비드 호크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고 내가 또 이 현대 미술을 하게 된 동기가 잭슨 볼록으로부터 내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됐나 하면은 내가 대학을 다니다가 도대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서 교수들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했다가 학교에서 몇 배였어. 그래서 내가 때려치워 버렸어요. 미술대학을 네. 때려치우고 내 독학하겠다 하고 이제 나와서 보니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깜깜한 거예요. 도대체가 독학을 어떻게 해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책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책방 구석에 무슨 잡지 같은 게 널려 있길래 그걸 뒤적거리다 보니까 뭐가 미국 어떤 작가가 바닥에다 뭘 질질 뿌리고 다니는 그런 게 화보가 쫙 나 있더라. 이게 뭔가 하고 표지를 딱 제껴보니 라이프지야. 그때부터 이래 보니까 그 뒤에는 뭐 음악, 연극, 뭐 무용 그런 기사도 다 있고 말이지. 그래서 서점 주인한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는 책이냐 내가 이걸 사봐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나라에 수입 안 됩니다 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 미군 부대에서 이 미군들이 보다가 버린 걸 자기들이 주워 온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그거 가져오면 내한테 다 팔아라. 내가 다 사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화가들이 야외에서 이절 뻗쳐놓고 네. 빵떡 모자 쓰고 그 인상파적인 그런 풍경을 그릴 시절입니다. 네.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 그 책을 봤을 때, 잡지를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 내가 독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대미술. 그리고 거기서 인원을 전부 다 내가 습득했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참 잭슨 볼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잡지에서 봤을 때 너무나 내가 말이지 가슴 두그리고 그런 시절에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네. 테이트 모던에서 전람회 할 때 하게 돼서 말이지. 나 자신도 참 그때는 너무 감명 깊었죠. 내가 젊었을 때 그 참 존경하던 그런 작가들과. 그것이 1950년대 중후반인가요? 그렇죠. 50년대죠. 예, 50년대. 네. 네. 또 얼마 전에 60년의 그런 화업을 총망라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나는 아방가르드다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시는 어떤 전시였나요? 근데 거기 아라리오 미술 화랑에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 거기서 어떻게 그 제목을 지어나면은 나는 아방가르드다고 이래 놨더. 나는 내가 무슨 아방가르드 자신이 아방가르드라고 말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 그를 건쳐라. 근원이라고 건쳐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바꿔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천안에 있는 아라리아 미술관에서 이제 전람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은 김구련 선생님이 뭐 그런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다시피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선생님을 아방가르드한 아티스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네. 남이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 오브제라든가 막 다른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뭐 퍼포먼스를 하고 뭐 1970년대만 해도 현상에서 흔적으로 해서 선을 금을 긋고 뭐 잔디를 태우고 하는 이런 전혀 다른 화가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대미술의 최전선에 서서 여태까지 사실은 달려오신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아방가르드라는 얘기 아마 저는 정확할 거예요. 궁금해요. 네. 그게 바로 대지예술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신기하긴 최초의 한데. 이제 네. 그 대지예술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그런 걸 한다니까 동료 작가들이 네. 너 미쳤나 말이야. 그게 무슨 작품이라고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 네. 나는 한다고 말이야. 그분들은 이제 풍경 그림을 그리시던 그렇죠. 분이죠. 그랬죠. 뭐 네. 추상화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다 그렇게 한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할 때 경찰이 사실 불을 지르고 하니까 경찰이 집차를 타고 날 잡으러 왔다가 그 방송국에서 이 녹화도 하고 기자들이 와 있으니까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실 눈이 자꾸 이 작품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웃고 있는데 꿈을 꾸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요, 교수님? 콜라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또 그 위에 종이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자, 이 작업 방식이 좀 궁금해요, 작가님. 어떻게 그런데 좀 작업을 하시는지. 이거는 네. 저기 그 여자 얼굴은 사실은 이거는 그린 게 아니에요. 아, 사진인가요? 이거는 디지털 프린터를 뽑아낸 거예요. 캔버스에다가. 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네. 저기 그 요즘 현대 문명에 대한 이런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 이런 게 보면은 잡지고 뭐고 전부 다 여자들만 등장돼.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광고판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 뽑아가지고 그거에다가 내가 이제 그 페인팅하고 콜라주를 이제 하게 됐는데 콜라주도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잡지 속에 있는 그러한 그 형상이 있는 여자 얼굴이라든가 이런 걸 찢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합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거기 그 광고판에 있는 이 디지털 프린터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전 도구로서 그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그것은 가장 오늘날의 현대의 어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내 어떤 채취를 거기다 같이 더 씌우는 거예요. 페인팅이라는 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는 보면은 큰 붓을 가지고 흘리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왜 큰 붓을 사용했느냐? 큰 붓은 어떤 그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적은 붓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뭐 사람을 그린다든가 풍경을 그린다가 적은 붓을 해야지. 그렇죠. 넓은 붓 가지고는 이미지를 아무리 해도 그 하나의 그 어떤 흔적만 남기고 행위만 그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어떤 형상과 행위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작품 제목에 보면은 음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하늘과 땅은 전혀 틀리는 걸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늘만 존재할 수도 없고 땅만 존재할 수 없듯이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저는요. 그 다양한 작업을 장르에 두루 이제 손입하고 계시지만 네. 요즘에는 그래요. 그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영화 감독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초로 영화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과연 어떤 영화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최초로 만든 게 문명 돈 여자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촬영하다가 주연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완성을 못했어요. 그게 미완성인가요?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그 작품을 이제 두 번째 영화가.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게 이제 1969년이죠, 선생님.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실험 영화를 하실 생각을 했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처음에 영화 감독을 꿈꿨잖아요. 그것이 자꾸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것 다시 또 그런 것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건이 많았었어요.
이 처음에는 내가 그 촬영을 콘티만 다 짜가지고 네. 그 촬영 기사하고 다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불렀어요. 불렀더니 이 사람이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왜요? 이게 이런 건 무슨 작품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그런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떤 그 일반 영화 이런 거 촬영하던 분이니까 재미가 없던 모양이라. 그래서 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완성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촬영기를 빌리다가 그다음부터 내가 다 촬영했어요. 직접.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거기에서 그거는 별 일이 없는데 네. 촬영을 한 거는 그걸 이제 편집실에 갖다 주고 편집을 하려니까 내 콘티대로 편집실에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네. 왜 못 해주냐 했더니 지금 난리 났다 이거예요. 영화계에서. 당신 아마 조심하라고, 몸 조심하라고. 지금 그 당신이 무슨 전위 영화를 한다고 막 온 기사가 나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편집을 해주면은 우리 편집실 와서 다 두드려 붙일 거니까 네. 못 해주겠다는 아이고.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내가 사정을 했어요. 네. 나 이 작품을 꼭 완성해야 된다. 내가 고생을 하면서 내 이게 나머지는 말이지 내가 촬영까지 다 하고 이랬는데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그러면은 편집기를 빌리라는 거야. 좋다고. 네. 그 자리에서 내가 이 편집 그걸 하는 걸 다 배웠어요. 그 붙이는 걸. 그래야 그걸 빌려 가지고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저기 그 집에서 네. 전부 다 내가 다 편집을 했었어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참 작가님 앞에는 수식어가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또 붙는데요. 네. 최초 우편 예술이라고 메일 그런 아트라고 작업도 그렇죠. 있었다고 예. 들었어요. 그걸 네.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게 이 문명이 발달되면은 편지라는 게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 두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구상을 해가지고 이 김자섭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미국에서 사람이 활동하던 작가였죠. 예, 어. 그걸 내가 찾아갔어. 내가 이런 구상을 했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가 그러면 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매일 아트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뭐 결성한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제4 결성인가요? 네, 그게 1969년에 네. 제4그룹이라고 네, 그 당시에 저기 그 사그룹 만들기 전에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연에 그 새로운 그 아방가르드 작가들만 모인 그런 집단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 돼가지고 그게 만든 게 AG 그룹입니다. 네.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 그게 내가 처음에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막 합류하게 됐죠. 홍대고 서울미대고 중대고 전부 다 같이 말이지 좋은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넣었죠.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69년도에 한국 현대미술 11인전이라는 게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 내가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때 어떤 작품을 냈나 하면은 이 일렉트릭 아트를 최초로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걸 할 때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전기에 대한 어떤 그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사서 보고 했는데 그래 그걸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는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고 협업이 필요한 예술이 된다. 네. 틀림없이 먼 훗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한 집단 하나 만들자. 한 게 제4집단이라는 걸 내가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귀화를 하시라고.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가게 되나 하면은 네. 장기 체류하려니까 이 그동안 이제 관광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은 뉴욕밖에 없다 하고는 이 도대체가 말이죠 오래 체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비자로 갔어요 내가. 학생 비자로 이제 가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교원에서 그 매년 12월 되면은 전 학생들 이제 전람회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대상을 다 몽땅 내가 다 탔어요. 네.
그래가 링컨 센터 같은 데도 초청되고 온데 다 됐어요. 그 다음 뭐 또 각 화랑들이 내한테 붙기 하는데 뉴욕에 있는. 그래 뭐 또 네. 이제 그 브루스 뉴만이고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하고 그룹전에도 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미국